안녕하세요.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 모든 분들이 또 가장 믿고 보는 방송 인베스팅닷컴과 함께하는 한상춘의 환율 진단과 전망의 장엘리입니다. 네, 20일 오늘은 마틴 루터 킹 데이로 미국은 휴장이지만 또 우리에게는 변함없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지체 없이 오늘도 글로벌 금융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부터 세계 경제 이슈 그리고 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 집중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그리고 인베스팅닷컴의 허재범 대표 두 분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지난주 환율 동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또 다른 2020년 우주에서는 아주 이상적인 쇼가 많이 이렇게 해서 연초부터 지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지난주 외환시장도 비슷한 현상이 전개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태양과 지구와 달의 위치 일직선으로 되는 게 개개일식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오랜만에 외환시장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달러 환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국의 달러 인덱스, 그리고 위안화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내부적 요인인데요. 이런 요인이 서로 기량세력이 되면서 사실 일직선과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 97, 그 다음에 위안화 환율 6.9, 그리고 원달러 환율 1160원대 이렇게 일직선상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 요인과 원화 강세 요인이 아주 팽팽히 맞서서 그렇다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은 미국에서 달러 강세 요인은 미국 증시의 강한 반등세를 이렇게 우리가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트럼프 정부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는 지금은 다우존스지가 3만 포인트대 이렇게 육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되는데요. 그렇지만은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일단은 미국과 이렇게 중국 간의 1차 합의안에서 사실 위안화 절하를 방지하기 위한 서문이 명문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 요인, 위안화 강세의 원화 강세 요인이고, 그리고 10월까지 이렇게 10일까지 이렇게 수출 통계를 보면 대체로 한국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좀 상당 부분 이렇게 증가한 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 캐시플로우를 좀 이렇게 증대시켜서 사실 원화 절상 요인이고, 그리고 외국인 자본도 이렇게 줄기차게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국 측 요인의 달러 강세 요인이, 또 중국과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 요인이 팽팽히 맞서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달러 인덱스 97에 위안화 환율 6.9 위안에 우리 입장에서는 1160원대의 중심선에서 상하 변동이 되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지난주 환율 동향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또 여러 이슈들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특히 또 국제유가와 관련한 이슈가 있었죠, 대표님? 그렇죠.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아 시간대 현재 지금 방송하는 가운데 브렌트유나 그다음에 WTI 같은 경우 1% 이상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금요일 미국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토요일 리비아의 국영 석유 회사가 리비아의 주요 수출 항구를 통해서 생산한 원유를 수출을 하죠. 하지만은 반군 지도자인 칼리파 하프타가 지금 주요 수출 항구 5군데를 장악함으로써 지금 현재 수출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장 예측치로는 약 한 80만 배럴이 시장에 공급이 안 된다고 전망하는 거죠. 주로 리비아에서 가게 되면은 유럽 지역으로 원유 수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유가가 좀 안정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급등하는 이슈가 또 이제 나왔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상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대표님 하면은 사실 팔라듐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팔라듐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금을 말씀드리면은 기금속의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금이 지난주 달러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또 주가가 위험자산이죠. 주가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함에도 불구하고 금가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현재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주가에 대한 좀 불안함이 어느 정도 주가를 물론 투자는 하지만 매수를 하지만은 골드에 대한 매수 의욕이 어느 정도 상승했다는 이야기고, 그와에 반해서 골드의 움직임에 반해서 팔라듐이죠. 자동차 배기가스에 유해가스를 줄이는 특히 가솔린 차량이죠. 팔라듐의 촉매적으로 쓰입니다만은 이 팔라듐이 다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물 가격 기준으로는
500불. 그 다음에 선물가 내년도 3월 인도물 미국의 뉴욕 선물 가격으로는 약 한 2,250, 뭐 2,300불까지. 예. 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이때까지 지난주 이전까지는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 네. 저 팔라디움은 공급 핍박 현상으로 현물이 선물보다 높은 상황이죠. 그 30불에서 40불의 가격 차이를 보여왔습니다만 현물이 그 정도로 높았죠. 프리미엄을 가졌었는데 지금 지난주 후반을 가면서 150불, 140불에서 150불 그 가격 역전 현상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물이 타이트할 거라는 공급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고 선물은 계속해서 더 상승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허 대표께서 그 팔라디움 얘기를 할 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1,900달러인가 되는데요. 벌써 2,500달러 됐으니까 제 그때 좀 잘 새겨 들어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그 상품을 샀으면 돈 좀 벌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 이제 동향까지 좀 살펴봤고요. 관련한 이슈도 좀 짚어봤는데 이번 주에 또 환율에 영향을 줄 만한 또 경제 지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우선 이번 주 그 경제 지표를 보기 전에 지난주까지 발표되었던 12월 주택 건설 지표죠. 네. 미국의 그 주택 건설 지표는 13년 만에 최고치. 그리고 미국의 소매 판매는 3개월 연속 증가하였고 애틀란타 연은의 그 제조업 지수는 8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네. 즉 그 때문에 달러가 강세화된 거죠. 그리고 다보스 회의가 경제 포럼이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이고 사실상 이번 주는 그다지 큰 어떤 경제 지표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수요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금요일 날 독일과 영국 그리고 미국의 PMI 지수라고 해서 구매 관리자 지수죠. 네. 제조업에 대한 어떤 그 지표를 볼 수 있는 경기를 볼 수 있는 그 발표가 뭐 대부분입니다. 이번 주 또 보면은 사실상 지난주였죠. 이제 환율 조작국 이제 지정 해제도 있었고 또 미중 무역 1단계 합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 그 발표는 지난주에 했습니다는. 네. 사실 영향은 이렇게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또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칠 수 있는 변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위안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두 가지 큰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됐죠. 네. 그래서 미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 해제 여기에 대해서 이슈가 워낙 크니까 사실 2차 무역 합의안에서도 중기 대폭 약보해서 향후 2년간 미국산 그 제품을 2천억 달러 네. 매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빅딜에 해당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빅딜이다 보니까 이번 주부터 상당히 장기간 동안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은 환율 조작국 지정 해제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위안화 그 절상 쪽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고요. 우리 네. 입장에서는 원화 그 절상 쪽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죠. 그리고 1차 무역 합의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네. 이거는 그 미중 간의 그 경제 패권을 위한 사실 그 지난 3년 동안 벌어졌던 무역 마찰 부분에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상당 부분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볼 때는데요. 그것이 사실 많은 분들이 1차 합의안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미국의 환율 보고서에서 중개 종전의 그 지위인 환율 관탈 대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환율 조작국 지정 해제했지만 네. 그리고 1차 무역 합의안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보복 관세 문제 이 문제는 철폐를 그대로 놔줘서 앞으로 양국 간의 그 마찰 문제는 지속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외환시장 측면에서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환율 조작국 지정 해제 이후에 양국 간의 환율 전쟁이 마무리되느냐 하는 이 점인데요. 사실 환율 조작국 지정 해제의 환율 그 전쟁의 마감 여부에 있어서는 사실 또 다른 그 환율 전쟁을 예고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올해 그 상반기에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본다면 지금의 현재 그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미달러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디지털 그 위안화 간의 1차원적인 환율 전쟁. 네. 그리고 중국의 그 디지털 위안화가 정착될 경우에는 정착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는 미국도 그 디지털 달러로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디지털 달러와 디지털 그 위안화 간에 사실 또 다른 그 환율 전쟁 이런 것을 예고하기 때문에 외환시장 참여자 하시는 입장에서는 너무 그 환율 전쟁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 지정 해제 이후에 외환에 담당한 사람은 이제 환율 전쟁은 마무리됐다 하는데요.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이렇게 환율 전쟁을 준비해 오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환율 전쟁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국제 금융 전문가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불안함을 또 해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방송을 통해서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도 이제 또 이슈가 있다면은. 사실상 요즘에 굉장히 또 증시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증시와 또 환율 간의 관계,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미국의 증시가 이제 사실 그 29,000선, 29,300선을 이렇게 돌파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상태에서 미국의 증시적인 그 상승의 지속 여부에 있어서는 이 골드락스다 해서 매크로 사이드의 경제 지표, 네. 마이크로 사이드의 기업들의 실적. 이것이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치는 부진했습니다. 근데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부진한 예상치에 대비해서 실적치가 높으냐이면 이게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발표했던 기업들의 실적이 약 70%가 예상은 낮게 전망하더라도 실적이 70% 이상 좋게 나온 어닝 그 서프라이즈에 해당되거든요. 증시는 좋은 측이 아니냐. 그리고 페드 입장에서도 이렇게 다음 주에는 첫 그 연준 회의일 거 있습니다는 네. 대체로면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는 유동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완화 기조를 유지할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매크로 사이드 경제 지표 조화, 마이크로 사이드의 지표 어닝 서프라이즈. 그 다음에 사실 그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금융 완화되면 세 가지 박자가 좋아지는 사실 그 골드락스 증시에 해당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로면 다우존스 3만 포인트 정도는 이렇게 가볍게 찍을 수 있는 소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으로 그 국제 간 자금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달러가 강세될 수 있는 요인이지만 그러나 투자 관점에서 얼마나 길게 이것이 유지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3만 포인트 돌파 이후에 미국 증시의 조정로를 많이 얘기하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금융위기 10년 만에 신흥국의 그 세경제 성장률과 기여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 증시에 따른 달러 강세인가 또 그 펀더멘탈에 따른 10년간의 스위치하는 문제 이건 이제 달러 약세이 되겠죠. 신흥국으로 네. 자금 들어오는 문제. 이래서 앞서 동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는 달러 인덱스로 보면 97레벨 때 여기서 큰 변동은 없지 않겠냐. 서로 기랑 세력이 맞물리다 보니까 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증시적 측면은 우리 증시만 생각하면 무조건 되고 달러 강세,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지만은 다른 또 하나의 그 원달러 환율을 내리는 원화 강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팽팽하게 해서 달러 인덱스 97에 네. 원달러 환율 1150원, 1160원 이 세력은 내가 중심선이 상당 기간 유지할 수도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동안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선을 뭐 이렇게 유지를 할 것 같다라고 이제 또 전망을 또 해주셨는데, 우리 또 이제 차트를 좀 한번 지켜보면 좀 좋을 예. 것 같아요. 어떤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제가 차트를 두 개를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달러 인덱스는 지난주 후반에 반등을 보였죠. 네. 그 다음에 원달러는 지금 현재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움직이면 1154원대, 즉 1150원의 지지선을 테스트하는 선에서 시작해서 네. 지난 주 중에 1163원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지난주 후반이죠. 금요일 마감을 1161원대, 즉 아주 좁은 레인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도 한 의원님 보시는 대로 1160원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로 5원에서 만약에 또 외적인 변수가 생긴다면 한 10원 정도, 그러면은 1155원에서 1165원 사이 또는 1150원에서 1170원 사이로 볼 수 있는 환율 혹시 움직임이겠습니다. 뭐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번 주에 외환시장은 현안과 관련해서 다보스 포럼과 페드의 회의가 첫 회의니까 관련해서 좀 외환시장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 그 다보스 포럼에서는 2020년 또 다른 10년이기 때문에 이슈가 많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요 그 지도자들이 많이 참석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 관심이 됐던 것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시진핑도 이렇게 국가주석에 참여하느냐 문제인데 네. 지금은 그 시진핑 국가주석에 참여하지 않도록 보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직전에 환율 조작국 해제 문제라든가 1차 무역 합의안 그 이렇게 서명 이런 문제를 공지사하는 이런 쪽에 자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각도에서 올해 대선에서 가장 이슈가
역시 달러 약세 이렇게 문제거든요. 지금 측면에서 달러 인덱스 97 레벨은 트럼프 대통령에서 강한 그 불만을 갖고 있는 이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달러 약세를 조성하기 위한 이렇게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위기를 형성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첫 회의에서는 페드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트럼프와 성향이 비슷한 소위 트럼프 키즈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이렇게 중요한 그 FOMC 결과를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대선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행됨에 따라서 이 트럼프 키즈 역할이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하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방송을 시작한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보다 정확한 진단과 정보를 또 전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구정 설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는 2월 3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